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자, 지난 58회 전반부 해설에 이어 후반부 해설 마저 다루겠습니다. 자, 26번 가 종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유영 진짜 작년에 더럽게 안 나오다가 드디어 오랜만에 나왔어요. 근데 되게 쉽게 나왔어요. 보면은 일단 여기 세미 순교 성지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종교 유형에서 이런 식으로 순교라는 단어가 나오면 사실상 이 종교를 낸 문제인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이 병인박해 당시에 여기에 신자들이 죽임을 당한 거. 그래서 당시 이 병인박해 당시에는 이 프랑스 선교사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천주교 신자들이 희생당해가지고, 이거를 계기로 당시에 프랑스의 로즈 제도를 하면서 침략했던 게 병인 양요인데, 아무튼간에 천주교를 낸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그때 박해를 당한 인물들이라던가 아니면 황사형 백서 사건처럼 뭔가 특정 사건 같은 걸 키워드를 많이 내는데, 이번엔 되게 쉽게 낸 편이에요. 아무튼 보면은 1번 미륵불이 세상을 구원한다 이혼했다.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그냥 미륵 사상이에요. 미륵 사상.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부처, 그러니까 불교 이 미륵이 내려와가지고 세상을 구원한다는 그냥 그런 사상인데, 이거는 세도 가문 시기에 있었던 정감록과 더불어서 일종의 그런 근거 없는 예언설? 좀 그런 거라서 아예 관련이 없고요. 자, 2번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경전 삼았다. 이건 동학이에요. 그래서 동경대전과 용담유서는 일종의 그런 기독교를 치면은 바이블이라던가 아니면 포교 가사집 같은 거, 뭐 찬송가 부르는 거, 그런 거랑 관련된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아니고요. 3번 박준비를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을 전개했다. 자, 이건 원불교입니다. 이게 맨날 오답 선지로 잘 나오는데 언제가 이거 정답을 꺼내올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4번 단군 숭배 사상을 통해 민족 의식을 고취했다. 자, 단군 나오는 건 무조건 대종교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인데, 자, 청을 다녀온 사신들에 의해서 서학으로 소개되었다. 이게 중요한 코드인데, 그러니까 천주교는 처음에는 종교가 아니라 일종의 학문으로 소개됐었는데, 이게 나중에 우리나라를 어지럽히기는 간사한 학문이란 이름이 붙어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사학이라 불렸어요. 간사한 학문,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정신머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학이라고 불렸던 것까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자, 이어서 27번 가 인물의 활동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지금 촬영의 기준은 아직 마우스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조금 넘기는 게 조금 어색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게 원래는 이 유형이 그렇게 자주 나오는 유형이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에 실학파 유형이 갑자기 3연속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 촬영의 기준으로 아마 59회까지 실학파를 내진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실학파 많이 내가지고 당분간은 안 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여기 있는 이 흠흠심설한 마가의 통이에요. 그래서 이 흠흠심설하는 건 쉽게 말하면 일종의 형벌, 법과 관련된 내용이고, 마가의 통이란 거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홍역, 의학서예요. 의학서. 그래서 이런 거를 지은 인물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 좀 추가하면 여유당전서 관련된 거. 그래서 이 인물과 관련된 서적이 많이 나온 걸 보고서 이 인물은 정약용인 걸 추론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학파 유형을 공략하기 어렵다면은 제 유튜브에 그 실학파 강의에서 제가 암기법을 다 다뤘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정약용이 유독 다른 인물에 비해서 서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이거 모르는 서적만 나왔다, 그럼 일단 정약용을 의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공부를 제대로 했다는 가정하에서요. 아무튼 1번 성호사설에서 한전론을 주장했다. 자, 이거 지난 기출 때 나왔던 건데 이익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그런 일종의 하한선을 정한 게 이익이고요. 2번 양반전에서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지적한 거. 그래서 무능한 인물이다. 자, 박지원입니다. 그래서 양반전, 허생전, 호질 등의 그 양반의 무능과 허례를 비판한 인물은 싹 다 박지원이고요. 3번 의사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했다는데, 자, 이거는 홍대용이에요. 그래서 천문학 관련된 거, 뭐 혼천이라던가 아니면 뭐 무한우주론 이런 식으로 중국 중심의 천하관을 비판하는 거, 뭔가 천문학 관련된 건 싹 다 홍대용이고요. 자, 4번 북학위에서 절약보다 적절한 소비를 권장한 인물은 박제가입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이것도 5번인데, 자, 5번 경세유표에서 국가제도의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는,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게 여기 있는 경세 유표라던가 마과의 통이라던가 여전론이라던가 그 거중기, 배다리 이런 것들이 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8번 밑줄근 식이 있어서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제가 맨날 기출 해석을 강조했었지만 유독 이 인물이 최근에, 그러니까 뭐 이 인물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안 주고 이 인물이 활동한 시기 있었던 사실로 살짝 비껴쳐 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흥선대원군의 업적이다 이렇게 문제를 안 내고 이 흥선대원군 시기에 활동한 그 시기에 역사적 사실로 옳은 걸 내는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흥선대원군 키워드를 찝으면 되는데 약간 비켜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스타일은 차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점까지 주목해두면 좋아요. 좀 말이 길어졌는데 아무튼간 이 문제에서는 여기 있는 이 만동묘 철거랑 서원을 철폐했다는 거 보고서 흥선대원군을 추론할 필요가 있는데, 자, 만동묘란 건 쉽게 말하면은 이 만동묘는 그 중국의 명나라의 황제인 만력제, 그 만력제를 모시는 일종의 사당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당시 임진왜란 때 이 명나라의 만력제 우리나 도와줬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맨날 이렇게 절을 올리는 건데, 이 만동묘도 그렇고 서원도 그렇고 당시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런 걸 운영하려면은 돈도 많이 들고, 특히 당시 서원의 경우에는 이 붕당 애들끼리 지네끼리 뭐 짜고 치고 약간 나름대로 근거지로서 활용되는 그런 악용성이 심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생각하는 그런 47개소의 서원 빼고는 싹 다 없애버린 게 흥선대원군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 이 흥선대원군 내는 키워드 항상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흥선대원군과 관련된 키워드 내는 걸 조금 더 비껴쳐낸다.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1번 나선정벌에 조총부대가 동원됐다. 자, 효종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북벌해서 복수하고 싶지만 그게 안되니까 군사력 대준 거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2번 박규수의 건의로 삼정 이정청 설치된 거 철종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임술 농민 봉기를 계기로 한 거고요. 3번 지역차별 반발해서 홍경래가 봉기한 거 순조입니다. 안 맞고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개는 지금 세도 가문식이에요. 2, 3번. 자, 4번 제너럴 시어머너 사건을 구실로 미군이 침입했다. 자, 흥선대원군이 활동한 시기는 그 고종이 즉위한 1863년부터 최익현의 계유 상소를 계기로 물러난 1873년까지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미군이 침입,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신미 양요의 경우에는 1871년에 발생한 건데,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문제가 흥선대원군 유형이랑 계양기 시기 전기의 외세 침입 유형을 연계한 건데, 그 계양기 시기 전기의 외세 침입, 그러니까 뭐 병제, 병호, 신척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병제, 병호, 신척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키워드는 싹 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에 해당돼요. 여기 있는 뭐 그 외 운요 사건이라던가 강화도 조약은 이후지만 이 병제, 병호, 신청 이 6가지 사건은 어쨌든 간에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에 있었던 사실이니까 이런 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 4번이고, 자, 5번 시전상인의 특권 축소하는 신해통공. 자, 정조식인데 이거는 연도를 좀 외워두세요. 1791년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어서 29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얘기했는데, 자, 일단 이 문제 보면은 1894년 발생했고 녹두꽃, 왜냐하면 당시 이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 중에서도 전봉준을 좀 녹두로 비유했었거든요. 좀 이게 농민과 연결되는. 그래서 이 낡은 체제 외세 압박에 맞서서 농민,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보구관민이나 뭐 제폭구민, 특히 제폭구민과 조금 더 연결되는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는 최근에 여기 지금 문제에 나온 이 동학농민 운동 유형이 조금 어떤 특징이 있냐면, 최근에 이 유형이 그니까 뭐 동학농민 운동과 관련된 사실로 옳은 것은 이런 걸 안 내고 최근에는 순서 유형을 조금 더 많이 내요. 그래서 보통 이 동학농민 운동 유형이 한 2, 3회 한 번 정도 출제되는데, 낸다면 이 순서 유형을 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동학농민 운동의 전개 과정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고부민난, 뭐 전두성 점령, 우금치 전투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일단 그냥 쓰겠습니다. 자, 1번 남북접이 논산에 직결했다. 자, 이 남북접이 논산에 직결한 거 일단 이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두성을 점령한 뒤에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일본이
그러니까 당시 그 청나라에 해프를 요청했었는데 일본도 같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 일본이 당시에 어떻게 썼냐면은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게 되면서 좀 안 보일 수 있어가지고 다시 읽어볼게요. 자, 아무튼간에 당시에 이 전두성 점령 이후에 당시 청나라랑 일본이 우리나라에 파견됐었는데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게 되면서 이로 인해 가지고 외세를 몰아내자는 입장이 보이면서 남북접에 논산이 직결하고, 그 다음에 이 남북접 연합이 그때 당시 관군과 일본과 싸웠지만 우금치 전투에 패배했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이게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황토현 전투에 승리한 거. 자, 이거는 여기 사이에요. 여기 1부랑 2부 사이라서 순서가 이전이고요. 자, 백산에 모여 4대 강령을 선포했다. 역시 이것도 여기 1부와 2부 사이에 들어가는데 굳이 따지면은 이것 3번 뒤에 2번이 발생했기 때문에 순서가 역시 이전이라 안 맞고요. 자, 4번 최시영이 동학의 2대 교주되었다. 훨씬 이전입니다. 자, 4번은 아예 여기 써야 돼요.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그냥 자, 이거를 조금 쉽게 적으면은 잠시만요. 자, 이렇게 3번 그 다음에 2번이고, 자, 그 다음에 교도신원을 요구하는 삼례 집회가 일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당시 동아농민 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발생한 일종의 집회 같은 건데 역시 이것도 이전입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4번, 5번 그리고 1부 발생한 다음에 3번, 2번, 2부, 1번, 4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 유형 헷갈리면은 제 강의에서도 이 순서를 달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잘 참고하셔가지고 순서를 잘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30번 다음 상황 이후에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유형이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 개항기 시기의 문물 유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유형을 진짜 공부하기 싫은데 굳이 파겠다 싶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뭐냐면 진짜 못 외우겠으면은 후반부에 건립된 것만이라도 암기를 하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유형이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1883년도 될 수 있고 85년도 될 수 있고 뭐 87년도 될 수 있고 막 96년도 될 수 있고 막 이런 식인데, 만약에 내가 외운다면은 뭐 1900, 그러니까 96, 99, 뭐 1905년 이런 것들이라도 암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여기 있는 것들은 정답이 될 확률이 낮은데 반대로 여기 있는 것들은 정답이 될 확률이 높아요. 보통은 이 문제 내면은 특정 시기 이후를 내려면은 당연히 후반부에 있는 게 상대적으로 정답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이 유형이 공략이 어렵다면은 진짜 후반부의 사례 뭐 경인선이라던가 경부선이라던가 뭐 원각사라던가 이런 것부터 여러분들이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본론으로 돌아가지고, 자, 여기 지금 전화설비 가설 및 운영권을 가진 한성전기회사가 설립되더니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는데, 자, 일단은 자, 이 한성전기회사가 설립된 시기는 1898년인데 사실 지금 문제 시점을 보니까 광무 6년인가 보면, 그러니까 회사 설립된 시기는 1898년인데 이 광무 6년까지 따지면은 최소한 1900년대 이후에요. 1900년대. 그러니까 1900년이 아니라 1900년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무튼 간에 최소한 지금 이게 적혀 있는 것만 봐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 문제에 나온 시점이 1900년대 이후구나. 그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 문제에서 특정 시기 이후의 사실이 나오면은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지만 선지에서 마지막에 발생한 것만 고르시면 정답을 맞출 수 있어요. 자, 1번 알렌의 건의로 광해호에 세워진 거 85년입니다. 1885년 이전이고요. 방문국에서 한성승보 발행 83년부터 84년. 지금 제가 말한 기준은 1800년대 기준입니다. 아무튼 이전이라 안 맞고요. 3번 무기제조 공장의 기기창 설립 역시 83년이라서 이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문제 내면은 엔간에서 이런 식으로 진짜 옛날 거 다 넣어놓은 다음에 실제로 정답 키워드는 되게 뒤에 있는 걸 낼 확률이 높아요. 여기는 이 우정총국이 처음 설치된 시기 역시 84년이라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880년대 사례 내놓고, 자, 여기는 경부선이 개통된 시기는 거의 사실상 1904년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진짜 뭔가 연도 문제도 되게 애매할 것 같지만 이런 문제 사이에서 틀이라는 건 있어요. 그래서 괜히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이 문제에서 강조하는 그런 틀 같은 걸 좀 잡아가지고 어차피 다 안 해도 뭔가 이런 식으로 내는 틀이 있구나, 좀 그런 점 여러분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1번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을 옳은 걸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는 조금 특이한 게 65강이랑 66강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이 문제 솔직히 사료가 조금 어려웠어요. 사료가 조금 어려운데 근데 그건 있어요. 아까 문제는 그 특정식 이유니까 선지에서 가장 마지막에 발생했다면 여기서 배경이잖아요. 그러면 선지에서 반대로 가장 먼저 발생한 거를 고르면 또 정답이 돼요. 그러니까 자, 보겠습니다. 여기 박승환, 이 박승환이라는 인물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게 누구냐면은 대한제국의 일종의 장교? 한 대대장급 됐던 인물로 기억하는데 장교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 대한제국 장교가 이 군대,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와, 진짜 우리나라 군대가 없어진다고 이러면서 자결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당시에 좀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조금 제가 보충드리면은, 자, 우리나라가 일제랑 당시 을사늑약을 체결하면서 뭐 통감부도 설치하고 외교권도 박탈되다 보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가지고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어요. 뭐 당시 뭐 이준, 이휘종, 이상설님 파견했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일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와, 고종이 이렇게 통수를 쳤다고 하면서 당시에 정미칠주와 다른 말로 뭐 한일 신 협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여러가지 뭔가 차관 정치도 하고 통감부의 지도도 강화하고 이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 정미칠조약도 체결하면서 고종도 강제로 퇴위시키고 대한제국의 군대도 강제로 해산시켰어요. 사실 이 정미칠조약과 이 대한제국 군대 강제 해산 순서를 이렇게 깊게 내는 건 아닌데 사실상 거의 비슷한 시기에 몰려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로 인해 가지고 당시 해산된 군인이 합류한 이 정미의병이 발생하는 그런 원인이 있었는데, 아무튼간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 헤이그 특사 파견을 계기로 당시 일제가 그런 간섭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그런 활동 같은 걸 했었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 있는 이 정미칠조약을 낸 거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건 다 1907년의 사례예요. 그래서 이거를 못 넣는 게 포인트였고, 자, 2번 일제가 배고인 사건 조작. 자, 이건 1911년 사건으로서 당시 신민회가 해산되는 계기가 되었었죠. 안 맞고요. 3번 초대 총독으로 데라우치 부임 1910년입니다. 일단 이 시기에 총독 아니고 통감입니다. 이 키워드부터 안 맞아요. 자, 4번 기후각서가 일제 강압에 의해 조인되었다. 자, 이거 1909년에 우리나라 사법권을 강탈한 조약이고, 마지막으로 일진회가 한일합방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 그러니까 한일합방 조약을 통해 가지고 일제감정기 시기가 시작된 걸 말한 거니까 시기가 싹 다 이후여가지고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정확하게 아냐 모르냐, 이 문제는 그거를 좀 이해하는 포인트로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32번. 밑줄은 이 개혁의 내용을 옳은 걸 얘기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는 되게 쉽게 낸 거예요. 뭐냐면 솔직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른 거 모르겠는데 이 개혁으로 태양력이 추진되었다, 도입되었다, 이걸 아는 건데, 자, 이 태양력을 보고서 의미개혁을 추론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의미개혁은 제일 잘 나오는 키워드 3가지가 뭐냐면 건양, 태양력, 그리고 단발령 3가지예요. 단발령 의미의병 있으니까 그거 치는데, 여러분들이 특히 이 의미개혁은 일본이 서양식 근대 문물을 전달해주게 하면서 서양의 양양 따서 외우라. 그래서 건양 태양력 양양 따면 된다, 이렇게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정답도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개혁의 경우에는 이 건양 태양력을 가장 먼저 외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양양 따서 외우라. 그러면 이 문제 10초 안에 풉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1번 지계하문 설립했다. 자, 지계하문이란 거는 당시에 그런 일종의
근대식 그런 토지 조사 사업, 그런 거, 토지 개혁 이런 걸 이루기 위해 가지고 설치한 기구로서 광무 개혁에 관련된 거라 틀렸고요. 2번 대한국 국제 반포. 역시 광무 개혁의 일환으로서 당시 그 전제 황제권을 표방한 일종의 새로운 헌법을 만든 거기 때문에 관련 없고요. 4번 개혁 추진 기구로 교정청을 설치했다. 자,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동학농민 운동에서 농민을 위한 자치기구는 직강소고, 그리고 당시 정부의 주도로 세운 거는 동학농민 운동 당시의 교정청이거든요. 그래서 직강소랑 교정청은 동학농민 운동의 대표적인 키워드로 보시면 되고, 마지막 5번 군제를 개편하여 오군영을 이영으로 통합했다. 자, 오군영을 이영으로 통합하고 그래서 뭐 별기구 만들고 이거는 거의 1880년대예요. 그래서 시기가 너무 이전이라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거 33번 밑줄근 이곳에 있었던 민족운동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야, 이거 맨날 안 나오다 드디어 오랜만에 나왔어요. 일단은 여기는 이 갤리코라는 게 원래는 51회 때도 나왔던 키워드인데, 그거 몰라도 첫 번째 키워드 19살 때 사진만 보고 할아버지랑 결혼하기로 한대. 왜냐면 당시에 이 지역으로 이주를 가신 분들이 당시 진짜 사진만 보고서 좀 결혼하는 방식의 그런 일종의 사진 결혼이 유독 유행했었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특히 하와이 쪽이. 그리고 여기 외에도 키워드가 여기는 사탕수 농장. 그러니까 당시 국외 독립운동에서도 대표적인 게 여기 이 문제에 나온 미주 지역은 사탕수 농장에서 조금 힘들게 일하신 분들이 많고, 이거랑 조금 비교를 하면 좋은 게 미주 외에 멕시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미주 여기는 하와이 쪽이랑 좀 가깝고요. 이 멕시코의 경우에는 에네켄 농장이라 해가지고 여기서 힘든 삶을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사탕수수 농장은 미주, 에네켄 농장은 멕시코, 이거 잘 구별해 두셔야 됩니다. 아무튼간 지금 문제에 나온 건 미주 지역인데, 자 보겠습니다. 대종교 계열의 중광단 결성. 자, 1번 키워드는 북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북간도, 대종교, 중광단 이 세 가지 키워드는 항상 머릿속에 좀 넣어놓고요. 자, 2번 권업회가 조직되어 권업신문을 창간한 거 연해줍니다. 3번 사회주의 계열의 한인사회당이 조직되었다. 똑같이 연해주예요. 참고로 이 한인사회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인 이동희랑도 관련된 그런 일종의 정당입니다. 4번 독립군 양성을 위한 신흥무관학교가 설립되었다. 서간도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그 이회영, 이동영, 이상용 선생님이랑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동영, 이회영, 이상용 선생님이 관련됐고, 자 정답은 그래서 이번도 5번인데 대조선 국민군단이 조직되어 무장투쟁 준비했다. 당시 하와이에서 박용만을 중심으로 만든 군사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미주 지역이 나오면은 조금 이름이 긴 게 많아요. 뭐 대한인 국민회라던가 대조선 국민군단처럼 뭔가 유독 이름이 긴 게 많이 나오면 일단 미주 지역을 의심해보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자, 34번 다음 기사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한 것을 적절한 것. 자, 보면은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일단은 총독의 임명 범위를 확장하고 지방자치도 실시해서 조선에서 문화적 정치의 기초를 확립한다. 그러니까 총독 임명 범위 확립하고 조선인들에게도 일종의 그런 기회를 주는, 여기 있는 이 신문 내용의 핵심은 문화통치예요. 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럼 우리나라에서 일제감정기 시기에 이 문화통치기가 실시된 배경으로 옳은 거, 이것만 찾으면 돼요. 자, 1번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전개, 이게 정답이죠. 자, 당시 3.1운동 계기로 무단통치만으로는 조선인들을 뭔가 이게 관리할 수 없겠다 싶으면서 당시에 이 문화통치로 이렇게 통치 방식을 변화하게 된 게 문화통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3.1운동의 영향력은 정리하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계기도 해당되고, 여기 있는 이 문화통치의 실시도 해당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요. 참고 이거 1920년대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 2번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이 시행되었다. 자, 이거 1941년에 한 거예요. 시기 너무 딥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사실상 보시면 알겠지만 배경이니까 여기 내에서 그냥 가장 먼저 발생한 거 고르시면 돼요. 이제 좀 감 잡히시죠? 좀 이제 잡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정확하게 흐름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모르겠다 이렇게라도 찍으시란 말이에요. 아무튼 분화로드 운동이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자, 이거 1930년대입니다. 농촌 계몽을 위해서 한 거로서 시기가 아예 안 맞고요. 4번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농민총동맹이 설립되었다. 자, 이거 1927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1924년에 조선노농총동맹이 있었는데 이게 분화돼가지고 노동총동맹도 생기고 농민총동맹도 설립됐기 때문에 안 맞고요. 자, 5번 내선 이체를 강조한 한국신민서사의 암송이 강요됐다. 굳이 따지면은 1937년인데 어쨌든 간 이거 1930년대 후반에 민족말사 통치랑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어 35번 가, 다를 작성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 어려웠습니다. 일단 이 문제 쉬운 유형은 아니에요. 그나마 이번 기출에서 조금 어려웠던 근현대사인데 사실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나는 몰랐다 공부 안 하신 건데 얘 때문에 어려웠어. 얘. 근데 이 문제 포인트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저한테 배웠던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형은 제가 항상 상하이 시기랑 그리고 충칭 시기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 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국무령이 이상용이 취임했다. 자, 이거는 1923년쯤에 그 국민대표 회의를 계기로 이승만 탄핵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제를 국무령제를 바꾸면서 이 이상용님이 초대 국무령으로 취임된 건데 일단 여기 있는 이 가의 키워드는 상하이식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연도를 알아두신 거 좋은데 일단 더 중요한 거는 일단 여기 있는 키워드는 상하이 키워드입니다. 자, 두 번째 대선전 성명서를 발표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최근 기출 공부했다면 아셔야 돼요. 모르겠다고요? 53회 보세요. 분명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대선전 성명서는 1941년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추축국인 뭐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게 전쟁을 선포한 건데 자, 그래가지고 나의 사료는 충칭식이에요. 자, 일단 이 틀이 안 흔들렸는데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창사에서 광저우로 청사 이주했다. 이게 시기를 굳이 정확하게 말하면 1938년인데 그거 모르더라도 확실한 거는 자, 상하이 그러니까 여기 이따 쳐봐요. 그냥 지도에서 대충. 그러면 여기 있는 충칭까지 이동할 때까지 그 중간에 이런 식으로 삥 이동한 시 있었는데 한 창사 광저우쯤에 한 여기쯤? 제 기억 여기쯤인데 지금 여기를 묻는 게 그 지금 다이 키워드예요. 그래서 지금 다이 키워드는 이 연도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자, 상하이시 키워드 하나 냈어요. 충칭시 키워드 하나 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묻는 게 이 문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평소에 맨날 나오는 상하이식이랑 충칭식 키워드를 구별하는 걸 낸 다음에 그 사이에 이동하는 일종의 ing 과정을 낸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연도를 무작정 암기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평소에 나오는 기출이 좋아하는 틀인데 여기다가 이걸 하나 양념 친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나온 기출 틀을 잘 이해해가지고 이 정도는 응용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문제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의도인 건지 잘 이해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36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키워드가 일단은 뭐 상하이로 가가지고 뭐 6혈포랑 폭탄 던질까? 일단 폭탄을 던지는 단체인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파악해야 되는 거는 일단 폭탄을 던져가지고 고위관리를 죽이고 중요 건물을 파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시 이 단체의 활동 지침인 여기 나와있는 이 조선혁명 선언을 바탕으로 폭력적이고 조금 더 직접적인 투쟁한 게 많은데 그래서 이 단체는 중국 지린성에서 김원봉이 조직한 단체, 김원봉이 조직했는데 폭탄 던지는 단체여 의열단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김원봉이 언급되면은 크게 세 가지 단체를 주목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의열단이고요, 두 번째 조선 의용대고요, 세 번째로는 한국 광복군인데 해풍선 이거 어떻게 구별해요? 일단은 자, 이 한국 광복군이 나온 이유는 이 김원봉이 나중에 부사령관을 역임해서고요. 자, 지금 시기가 1921년이잖아요. 그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시기를 바탕으로 한 1920년대다 그러면 의열단 고르시면 되고, 만약 시기가 1930년대 후반쯤이다 얘 고르면 되고요. 40년대 넘어가면 얘 고르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폭탄이랑 관련된 단체는 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1번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체 삼았다. 자, 이거는 신채호님이 작성한 건데, 이걸 기반으로 당시에 의열단이 이런 조금 폭탄 던지는 활동 같은 걸 유독 많이 했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일제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저지했다. 보완입니다. 안 맞고요. 3번 복벽주의를 내세우며 의병전쟁을 준비하였다. 복벽주의 이거 독립의군부예요. 안 맞고요. 4번 삼균주의를 기초로 하는 건국강령 발표했다. 자, 이거는 조소왕님이 발표한 건데, 굳이 지금 묻는 게 단체라 표현한다면, 아이고 글씨가 조금 엉망인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아무튼 간에 관계없고요. 5번 단훈 이봉창이 일왕의 행렬에 폭탄 투척. 한인애국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열단이랑 한인애국단 유형은 좀 잘 구별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기초에서 의열단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의열단이랑 한인애국단은 좀 주목을 같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37번 밑줄근 시기 시행된 일제 정책 옳은 거. 되게 중요한 유형인데 이 문제가 이번엔 살짝 어려웠어요. 살짝. 많이는 아니고 살짝. 자, 보면은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키워드는, 여기는 이 국민징용령이 공포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한 거고요. 그러니까 노동력 강제 동원 이런 거 나왔으니까,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 1930년대 후반의 경우에는 제가 키워드를 세 가지를 항상 외우라고 합니다. 뭐냐면 전쟁, 세뇌, 그리고 노역인데, 지금 문제에 나와있는 이 국민징용령은 노역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게 틀로 나오는데, 자, 1번 애국반을 조직하여 한국인의 생활 통제. 이게 정답이에요.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여기는 애국반 기출 키워드로 한 2번인가 3번은 나왔습니다.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땐 애국반이라는 힌트를 주면서 뭐 중일전쟁이라던가 아니면 뭐 조선사상범 예방 구금령이라던가 뭔가 다른 키워드 주면서 힌트를 다 주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애국반이라는 키워드로 주목을 안 하셨을 수 있는데, 이 애국반이란 건 전쟁이 발생하면서 한국인들, 그러니까 조선인들의 생활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그런 단체 같은 거 생각하면 되는데, 아무튼가 기초 몇 번 나온 적 있고, 확실히 1930년대 후반 이후에 전쟁에 이 사람들 효과도 동원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기 때문에 정답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 몰랐다 그럼 선지소고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 나머지 선지가 솔직히 말하면 안 어려워요. 이거 갖다가 엄살 부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키워드 확실히 쉽게 됐기 때문에 만약 이거를 몰랐더라도 충분히 속어법으로도 풀 수 있었어요. 아무튼 2번 강압적 통치를 목적으로 헌병경찰제도를 실시했다. 1910년대입니다. 이땐 무단통치기죠. 자, 3번 사회주의자를 탄압하기 위한 치안유지법을 제정. 1925년이에요 그러니까 20년대니까 역시 안 맞고요. 4번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 공포한 거. 1910년대고요 자, 5번 근대도 토지 소유권 확립 명분으로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한 거 역시 1910년대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언제 기출에 나왔던 키워드가 재응용될지는 모르는데, 확실한 거는 모르는 거 있으면 최대한 나머지 소거해가지고 풀 수는 있다는 겁니다. 자, 38번 가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는 포인트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지청천을 총사령관 했다. 아니구나. 자,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지청천이 언급될 수 있는 거는 해풍선이 한국 독립군도 되고, 자, 한국 광복군도 되잖아요. 벌써 이름 비슷한데 헷갈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식 힌트를 주면은 이 문제에서 키워드 한 개를 더 주던지 아니면 선지 내에서 2개 중에 한 개만 해당되는 거 준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은 한국 독립군과 해당되는 선지만 주던지 한국 광복군과 해당되는 선지 중 한 개만 줄 텐데, 근데 이 문제에서는 충칭에서 창립되었다. 자, 이게 힌트예요. 그래서 얘는 안 돼요. 자,
한국 독립군이 나오려면은 북만주란 키워드가 나와야 되지 충칭이란 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여기는 여기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충칭 시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 부대로서의 얘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있는 키워드 이렇게 종합적으로 안 보시면 헷갈리십니다. 자, 아무튼 간에 보면은 1번 영능가 전투에서 일본군이 승리한 거 조선혁명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선혁명군의 경우에는 세봉이는 영흥 지역에서 혁명을 일으켰다. 이렇게 좀 외우시면 좋아요. 영흥 이걸 항상 외우시고, 자 2번 중국 팔로군의 편제에 대해서 항해전선 참여. 자 이거는 조선의용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헷갈리기 쉬운 게 만약에 조선이 아니라 중국 팔로군과 함께 호가랑 전투에 참여했다면 조선의용대인데 이 팔로군의 편제가 아예 돼버린 건 의용군이니까 그 차이점까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3번 국내 정진군을 편성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했다. 그래서 이 한국강복군은 1945년에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했지만 결국 실현되지 못했었죠. 정답 3번이고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 조선의용대입니다. 안 맞고요. 5번 간도천변 이후 밀산에 직결해서 자유시로 이동했다. 자 대한독립군단입니다.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님의 대한독립군과 이 서희를 총재로 한 대한독립군단 또 다른 거니까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대냐 대대냐 이런 느낌? 아무튼 간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9번 이번 회차가 좀 독특한 게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보면 알겠지만 다른 회차에 비해서 현대사가 왕창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그 전반부 해서 강조했지만 현대사 버리면 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회차에 많이 나오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난 60점만 넘으면 되니까 현대사 버려야지. 여러분 점수도 그대로 망합니다. 아무튼 간에 자 39번 다음절 상황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적절한 거. 또 선지에서 가장 먼저 발생한 거 고르면 돼요. 근데 자 이 문제에서는 다른 거 보지 말고 여기다 이 민족 자결 원칙에 의하여 조국의 남북 통일과 민족 독립,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김구 선생님과 김규식 박사의 제안에 의해 가지고 남북 협상을 추진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럼 왜 남북 협상이 추진하게 됐냐, 이 배경을 이해하는 건데 보겠습니다. 1번 허정 과도 정부에서 헌법이 개정되었다. 자 허정 과도 정부 나오려면은 최소한 1960년대 가야 돼요. 일단 이 시기에는 정부도 수립 안 됐었고요. 1948년쯤이라 시기가 완전 어긋납니다. 이때 아직 정부도 안 나왔어요. 이런 개념이 아예 없던 시기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고요. 자 2번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 선출.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아직 이때 정부 안 세워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그 유신헌법에 관련된 건데, 자 이 시기 아직 정부 안 세워졌어요. 이런 거 나올 리가 없어요. 대통령 아직 안 나옵니다. 틀렸고요. 3번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만 단독 총선거가 결의. 자 이게 1947년인데 자 이 원래는 나름대로 통일정부를 수립하려고 어떻게든 노력한 게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대화가 안 통하다 보니까 이 유엔에게 당시 이 한국 문제를 이관하고 결과적으로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가 결의되니까 남한만의 단독 선거 안 돼 하면서 당시에 김구 선생님이랑 김규식 선생님이 북한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협상해가지고 통일정부를 수립하려고 노력했었던 게 당시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 유상매수 유상 분배 원칙의 농지기업법 제정 1949년입니다. 역시 이때도 이승만 정부 시기, 그러니까 초대 국회에 있던 시기라서 시기가 좀 직후라서 안 맞고. 5번 국가보안법 개정을 통과시킨 보안법 파동, 그러니까 신국가보안법을 만들면서 국가에 대해서 뭔가 반하는 말을 아예 금지시키는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로 인해가지고 이승만 정부 시기에 반발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개는 시기가 완전히 뒤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0번 가나사이의 시기에 있던 사실로 옳은 거. 자 이 문제가 얘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지만 솔직히 말할게요. 이거 잘 뒤져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자 읽어보면은 자 군사적 안전보장 입장 볼 때 태평양 지역 정세미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속도가 어떠한가. 그러니까 태평양 지역 방위선은 알류산이네요. 발음이 좀 어려운데 알류산 열도에서 일본을 거쳐 오키나와 필리핀 군도 이어진다는데 더 쉽게 표현하면은 자
한반도가 이겼다 치면은 당시 H선 라인이 이런 식으로 쑥 피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태평양 지역 방위선은 미국의 극동 방위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에치슨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사료의 맥락이 이해가 안 갈 수는 있었을 텐데, 중요한 거는 이거 보고서 당시 이런 식으로 뭔가 성 같은 걸 그어가지고 미국이 좀 보호해주는 지역을 제안했었고, 이 에치슨 라인이 한반도를 비껴나가다 보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남한을 침략할 수 있는 명분 정도는 제공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전쟁이 발생했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명분 정도는 제공했다는 게 일단 이 키워드라서, 일단 가의 시점은 에치슨 라인이 형성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나온 직후에 6.25 전쟁이 발발하겠다. 일단 그거를 이해하시는 게 포인트고요. 자, 밑에는 자 여기 상호적 합의에 의해서 미합 중국의 육군,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 허용해주고 미합 중국 수입한다. 이게 여러분들 이 문제가 어렵다면 이 사료를 해석하는 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키워드는 알겠는데 이걸 읽자마자 이게 뭘 말하는 거지? 되게 헷갈리실 텐데 들으면 기억은 날 거예요. 공부했다면. 뭐냐면 한미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미상호 방위 조약을 맺으면서 이 상호 합의적 의회 가지고 이 미국의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진짜 우리나라 방어해주는 그런 계기를 만든 게 한미상호 방위 조약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에치슨 라인은 6.25 전쟁 직전이고요. 이 한미상호 방위 조약은 1953년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파악하는 게 문제였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에치슨 라인은 6.25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이고요. 이 한미상호 방위 조약은 이 전쟁이 발생한 직후에 미국과 체결한 조약인데,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그럼 에치슨 라인과 한미상호 방위 조약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이 전쟁이 진행되고 있던 사실 중이죠. 왜? 이걸 계기로 이때 이후로 전쟁이 발생했고, 이건 전쟁이 끝난 시점이니까 그럼 그 이전은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6.25 전쟁 키워드 찾으라는 걸 간접적으로 낸 문제입니다. 자, 1번 좌업작위원회가 출범했다. 이거 1946년인데 시기 이전입니다. 이때 아직 정부도 안 만들어졌어요. 틀렸고요. 2번 여수순천 19 사건이 일어났다. 자, 이거 1948년 있던 건데 뭐냐면 이 제주 4.4 사건을 좀 진압하기 위해서 이 여수와 순천에 있는 그 장교들에게 빨리 니네 이거 진압해 하는데,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군대 동원해서 진압하는 게 맞냐 하면서 여기 있는 당시 여단장? 이 군대가 조금 이거 군대 명령을 거부해서 반란 같은 거 일으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전이랑 안 맞고. 3번 미국 의회에서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됐다. 이거 새로운 키워드인데 194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게 뭐냐면, 당시에 냉전 시기다 보니까 뭐 소련 대표로 하는 사회주의 계열과 그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미국 계열이 이렇게 뭔가 나름대로 자기 편들을 좀 관리해주기 위해 가지고 이 트루먼 독트린이란 건,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그 자신의 그 자본주의 계열에 속하는 국가들에게 돈을 마구마구 풀어가지고 지원해주는 그런 일종의 정치 방식 같은 거 이해하면 돼요. 아무튼 간에 시기가 이전이랑 안 맞고. 자, 4번 베트남 파병에 관한 브라운 각서가 체결됐다. 제가 연도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거 1960년대거든요. 어쨌든 박정희 정부 시기이기 때문에 시기 당연히 너무 이후라서 안 맞고, 정답은 그래서 5번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던 반공포로가 석방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전쟁 종결 직전에 이승만이 단독을 한 사건으로서 이것 때문에 정전협정이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올 뻔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6.25 전쟁 중에 발생한 대표적 사건으로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사실 밑줄거 선거 이후에 사실 옳은 건, 자, 이 문제 좀 어려웠어요. 이 문제 여러분들이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 못했으면 이 문제 진짜 어려웠을 텐데, 자, 보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에 자유당, 민주당 후보 등 여러 명 출마했고, 여당은 현 대통령의 3선을, 야당은 정권 교체를 주장한다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주목할 건 뭐냐면 여기 있는 포스터가 되게 중요했어요. 포스터 잘 보면은 조봉암이라는 키워드 있고요. 여기에 이기봉이랑 이승만. 자, 제가 지금 밑줄 친 게 뭐냐면 여기서 이 두 후보가 되게 중요한데,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3대 대선이에요. 지금 촬영의 기준으로 최근에도 또 대선이 있었는데 이때 선거는 1956년 선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 자유당, 뭐 민주당 그리고 진보당의 이 조봉암 후보 나왔었는데 이 선거가 좀 의미 있는 게 뭐냐면 특히 여기는 이 조봉암이 당시 떡상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승만 장기 집권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반발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이승만이 한 표 10개 있으면 7개 받고 조봉암 3개 받으면서 이 조봉암에 대한 부상이 엄청나게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입장에서는 와 저렇게 많이 따라잡았다고? 나는 쟤 질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당황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런 상황 이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국회에서 국민방위군 사건이 폭로되었다. 자 이거 새로운 키워드인데 1951년에 6.25 전쟁이 진행됐던 시기에 발생했었던 일종의 군대에 내에 있었던 방산 비리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군대 내에서 일종의 그런 횡령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밝혀진 건데 너무 그런 깊게 이해하지 말고 그냥 6.25 전쟁 시기에 그냥 발생한 그런 일종의 군대에 대해 문제점 관련된 거다.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2번 평화통일로 내세우던 진보당이 해체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를 진보당 사건이라거든요. 1958년 발생한 사건인데 자 이 문제가 뭐냐면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3대 대선 때 어쨌든 이승만이 이기긴 이겼어요. 이겼는데 이 조봉암이라는 인물을 견제하지 않으면은 내가 다음 선거 때 내가 질 것 같아. 질 것 같으니까 이 이승만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이 진보당의 조봉암은 간첩이야! 간첩이라고 하면서 당시 이 인물이 간첩이니까 이 진보당을 강제로 어떻게 보면 그런 진짜 빨갱이 당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산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이 3대 대선 결과로 이 진보당의 조봉암을 견제시키기 위한 사건으로서 이게 제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경찰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습격했다. 자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국회 풀악치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당시에 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라는 걸 열어가지고 일제감정기 시기에 그런 일종의 그런 친일파들 청산하기 위한 단체를 만든 건데 이때 당시에 이승만 정부 시기에 어쨌든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면서 그 나름대로 정치를 해본 인물들이 이 당시 친일파 중에 있다 보니까 일단 이 단체 활동 와해시켜버린 다음에 일단 이 이승만 정부 시기에 실제로 친일파 인물이 일부 등용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반민특위 그 단체 활동을 강제로 해산시켜버린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거는 거의 정부 출범 초기여가지고 안 맞고요. 4번 조선거국 준비위원회 지부가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었다. 이거는 광복 직후예요. 광복 직후. 그래서 거의 1945년쯤? 이쯤이기 때문에 시기가 너무 이전이라 안 맞고 자 마지막 5번 초대 대통령이 한해 중임 제한을 폐지하는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은 4.4.5.2 개헌인데 이거는 1954년에 한 거로서 시기가 조금 이전이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4.4.5.2 개헌을 계기로 이 이승만이 3대 대선까지 나올 수 있는 계기를 가져온 거긴 하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이게 된 거고 이 사건의 결과 이번에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대로 이 당시 흐름만 알면 쉬운 문제인데 만약 흐름을 깊게 공부 안 했다면 이 문제가 되게 낯설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42번 밑줄근 집회가 열린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 자 문제 키워드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북 학생 회담을 요구한다. 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남북 총선거에 의한 평화 통일을 정책한다는데 이 남북 총선거 때문에 또 시기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여러분들 공부했다면 여기 있는 이게 보일 거예요. 여기 있는 키워드. 자 이게 지금 적혀있는 게 뭐냐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그러니까 아까 위에 썼던 이승만 정부 시기가 종결되면서 당시 학생들을 추진을 하면서 학생들의 그런 추진하에 진짜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좀 통일에 대한 논의도 하고 좀 학생들끼리 회담도 하자. 좀 그런 일종의 통일에 대한 그 열망이 되게 그러니까 세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키워드가 나올 시기면은 장면 내각 시기예요. 그러니까 장면 내각 시기에 남북 학생 항일 회담 요구하는 건데 이게 지금까지 잘 안 나오다가 오랜만에 출제된 사례긴 한데 솔직히 이거는 장면 내각 시기에 솔직히 키워드가 많진 않아가지고 한 번쯤만 제대로 공부했더라도 이 남북 학생 항일 회담 보자마자 일단 장면 내각 시기인 거 알았어야 돼요. 일단 시기는 1961년인데 그래가지고
이 4.19 혁명을 계기로 아까 말한 이승만 대통령이 아웃된 다음에 나중에 허정 과도 내가 거쳐가지고 장면 내각이 수립됐다는 걸 보고서 이거랑 관련된 시기인 여기를 고르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포인트는 이 장면 내각 시기를 알았냐 몰랐냐 이것만 파악했다면 이 문제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어렵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어 423번. 다음 명령을 실행한 정부의 경제정책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일단 한능검에서 내가 현대사가 정말 자신이 없다면은 여기 나온 이 정부랑, 그러니까 423, 424, 45번이 제가 맨날 현대사 정말 못하겠다면 가장 강조한 유형 3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파도 기본 점수 확보되니까 무조건 이 3개는 파야 되는데, 일단 여기는 보면은 키워드가 여기 있는 이 긴급명령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나올 수 있고, 이거 말고 이 경부고속도로 개통,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 1970년에 경부고속도로 개통했다,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 정부는 사채 허덕이는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가지고 사채 신고를 독려하고 그 상황을 동결시켰다. 이게 사실 엄청 어려운 키워드거든요. 저번에 55회쯤에 나왔었던 83 조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1972년에 이 문제에 나온 이 박정희 정부 시기에 기업들의 사채를 진짜 그 국가에서 아예 없애줘버린 정책인데, 사실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말도 안 되는 정책이긴 하죠. 국가 입장에서 그 빚을 아예 동결시켜준다는 게 조금 말이 안 될 수 있는 정책인데,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거는 이 경부고속도로 개통이랑 이 83 조치를 보고서 박정희 정부를 고르는 문제인데, 그래서 일단은 이 박정희 정부는 거의 매기출에 나오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만약 이 문제가 이 경부고속도로 개통이 없었다면 이 문제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거의 다 틀렸을 수 있는데 이게 있어가지고 그나마 제가 보기엔 좀 쉽게 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 모르더라도 여기는 지금 사진이 좀 흑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예전 정부다 이렇게 찍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1번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조금 기존의 경공업과 달리 중공업의 육성을 좀 장려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등장한 우리나라의 그런 기업이 바로 포항제철입니다. 이것까지 외워두셔야 돼요. 아무튼간 정답 1번이고요. 2번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노무현 정부입니다. 발효는 이명박 정부고요. 3번 기속재산 처리를 위해 신한공사 설립했다. 미군 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정부가 수립되지 않았던 시기고요. 4번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를 설치한 거 전두환 정부 시기고요. 5번 금융거래 투명성 확보하고자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거는, 자 이건 김영삼 정부 시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게, 물론 쉬운 키워드 같이 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쉬운 키워드 안 주고 진짜 이런 식으로 83 조치 한 번 나왔던 키워드 갑자기 꺼내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져버리면 여러분들 기출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거 좀 잘 주목해 두셔야 문제 새로운 거 나와도 안 틀리십니다. 자, 414번 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이 문제도 되게 중요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박정희 정부랑 이 여기는 민주화 운동 그리고 통일 정책 3가지는 반드시 공략해야 되는데, 이 문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이 박종철 열사. 그러니까 이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대표적인 열사로서, 그러니까 4.19 혁명은 김주열 열사,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그 윤상원 열사, 그리고 여기 나온 6월 민주항쟁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박종철 열사랑 그 연세대 학생인 이한열 열사, 이 2명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 69민대 시기도 대놓고 줬죠. 그래서 이 문제 별로 안 어려웠어요. 1점이네요 심지어. 자, 1번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가 원인이 되어졌다. 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틀렸고요. 자, 2번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역시 5.18이고요. 자, 3번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며 시위대가 경무대, 그러니까 지금의 청와대 행진한 거는 자 4.19 혁명이고, 그래서 관련 키워드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59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제일 나올 확률이 높다 봅니다. 아무튼 4번 3.1 민주 구국선언을 통해 긴급조치 철폐 등 요구했다. 이건 1976년에 발표된 3.1 민주 구국선언 관련된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그 박정희 정부 시기에 유신헌법에 대한 그런 좀 반대를 한 건데 아무튼 관련 없고. 5번
호원철폐 및 독재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운 시위가 확산됐다. 그래서 이 6월 민주항쟁은 호원철폐랑 독재타도가 정말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정답 5번입니다. 자, 45번. 다음 뉴스가 보도된 시기에 정부의 통일 노력을 옳은 걸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에서는 경의선 복원사업이란 키워드가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당시에 6.15 남북 공동선을 채택한 이후에 그런 이쪽 경제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서 경의선 복원사업의 일환과 개성공단 설치를 합의했다.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키워드 잘 나오는데, 이 문제가 재미있는 게 여기에 대놓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사진 힌트가 나오면 어떻게든 주목하세요. 왜 이것만 봐요? 사진 힌트도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모르더라도 김대중 대통령이네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잘 봐두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 김대중 대통령 됐으니까 보겠습니다. 1번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7.7 선언을 발표했다. 노태우 정부예요. 제가 보기에 59회는 이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는데, 이 7.7 선언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주목해두세요. 아무튼 간에 정답 아니고요. 2번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과 예술공연단 교환을 실현했다. 전두환 정부예요. 1985년인데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은 많이 했는데 최초로 했다는 키워드가 중요한 겁니다. 3번 남북 정상회담.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하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하면서 그 이후에 이런 사업까지 한 거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요. 연도는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적어는 두세요. 근데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4번 7.4 남북 공동성명을 실천하기 위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한 거 박정희 정부입니다. 최초의 그 남북 교류 협력 교류 관련된 선언문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관련 없고요. 5번 남북 사이에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했다. 용어가 되게 이번에 어렵게 나왔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남북 기본 합의서예요. 당연히 노태우 정부겠죠? 그래서 이거는 1991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통일업적, 박정희 정부, 민주화운동 이 세 가지는 빈출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46번 기억, 미음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지금부터 특이한 게 뭐냐면 이번 회차가 조금 중요한 게 테마사 유형이 좀 유독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다음 회차는 테마사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걸 잘 공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되게 흐름 같은 걸 잘 따셔야 돼요. 이런 거 잘 공략하지 못하면은 이런 통합사용 나오면은 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테마사를 조금 많이 넣어놔서 수험생들이 좀 많이 당황을 한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일단 1번 태종 무열왕. 태조 무열왕은 백제를 멸망시켰죠. 당시 이 태조 무열왕 김춘추 시기에 황산벌 전투 통해가지고 백제가 멸망했죠. 맞고요. 자, 고려시대에는 태조. 이 태조는 왕건을 말하는 건데 왕건은 후삼국 시대를 통일했죠. 그래서 고려 건국의 위협을 이룬 거 맞습니다. 자, 3번 탕평책득 정조. 탕평책득 여러 개혁으로 통치체제 재정비. 와, 장담하는데 이 문제 5번까지 안 보신 분들은 다 이거를 오답을 고를 확률이 거의 95%예요. 자, 일단 맞습니다. 왜요? 자, 탕평책 영조 키워드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자, 탕평책이란 키워드가 솔직히 말하면 거의 지금까지 한능검 기준으로는 영조 키워드로 거의 90% 나온 건 맞는데, 자, 이 영조의 경우에는 완론 탕평책이라 해가지고 진짜 사람들이 두루두루 등용하는 탕평책을 시행했다면, 반대로 정조의 경우에는 줄론 탕평책이라 해가지고 조금 사람을 가르는 방식으로 다양한 인물도 등용하는 탕평책을 시행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 탕평책이란 키워드가 53회 때 정조 키워드로 나온 적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을 꼼꼼히 봤다면 정조도 어쨌든 탕평책 했구나 봤다면 이거 고르시면 안 돼요. 자, 4번 충렬왕. 원황실의 부마가 되었다. 왜냐면 이 충렬왕이 당시에 이 제국대장 공주랑 혼인을 하게 되면서 원나라와도 이렇게 조금 그런 결혼을 맺은 그런 사이가 된 거죠. 맞고요. 자, 5번 광해군. 중종반정이 아니라 인조반정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주목할 게 뭐냐면, 문제 키워드도 꼼꼼히 보셔야 되지만 혹시 모르니까 선지도 끝까지 보시지 않은 분들은 이 문제 틀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앞선지에서 함정을 팔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잘 주목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 문제가 조금 양아친 게 평소 같으면은 이런 식 선지가 조금 더 긴 게 쭉쭉 나와야 되는데 이번 선지의 길이를 안 맞추고 대놓고 낚시를 유도하려고 이렇게 문제를 조금 낸 건 있습니다. 하는 거면 조금 더 문제 이제 디테일하게 날려고 이런 것까지 어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안 나가려면은 문제 끝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안 읽으면 당해요. 자, 47번. 가 신분 설명 옳은 거. 이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자 일단 여기 왼쪽 방호별감 몰라도 돼요. 김윤우가 몽골군의 침입에 맞서 충주선도 방어할 때 이 신분의 신분 문서를 불태워서 그들 사기를 높였다. 자, 이 김윤우는 당시 이 몽골군의 2차 침입과 5차 침입을 방어했는데 자, 2차가 처인성이고요 5차가 충주 산성이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 이 김윤우는 5차 침입 때도 충주 산성에서 이 몽골군의 침입 방어하면서 당시 여기 있던 신분들, 특히 이때 당시 신분이 뭐냐면 노비거든요. 노비인데 이 노비들에게 자, 너희가 지금 저기 있는 몽골군도 방어한다. 너희가 몽골군을 잘 방어하면 너희는 싹 다 해방이야! 하니까 당시 노비들이 와! 하면서 엄청나게 사기를 엄청나게 높였던 게 당시 상황이에요.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일단 이거 모른다 치면은 자, 궁극기무처의 총재 김홍집이 신분차별에 대한 요구를 수용해가지고 이때 당시 아예 신분제를 없애버렸는데 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신분제를 없앤다면은 당연히 높은 계층보다는 낮은 계층, 즉 노비에 대한 신분제가 없어지는 게 훨씬 좋죠. 왜? 얘네들 신분이 낮은데 이제 누구나 다 신분이 평등해. 그렇다면 노비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죠. 아무튼 간에 이 신분제 폐지를 계기로 가장 혜택을 입은 게 노비라는 것을 주목하는 게 중요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1번 신라에서 승진의 제안을 받았으며 등난이라도 불렸다. 육두품입니다. 그러니까 육두품 중에 등난이란 거는 육두품 중에서 조금 더 당시에 왕이 조금 특별하게 만들어 주려고 만든 일종의 임시 신분 같은 건데 어쨌든 간에 육두품이라서 안 맞고요. 2번 고려시대 향부곡 소에 거주하였으며 과중한 세금을 부담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향부곡 소에 거주한 사람들 자체는 평민인데 거의 어떤 수냐면 거의 이 신분들은 거의 노비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평민인데 거의 천민 수준으로 취급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은 평민인데 천민 수준으로 취급을 안 좋게 받았다는 차이점 때문에 어쨌든 간에 관련 없고요. 자, 3번 조선시대에 봉수 역졸의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이거 말이 좀 어려운데 봉수하던 역졸 뭐 그냥 뭐 진짜 뭐 봉수에 관련한 거던가 그런 건데 이건 뭐냐면 신분상으로는 양인인데 역할이 거의 천민 수준이 담당하는 그런 걸 말하는 신량 역천이에요. 그래서 신분상으로는 평민 수준인데 역할 같은 걸 진짜 거의 노예급, 노예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노비 수준 낮은 것들 담당했다.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4번 조선 후기에 통청운동으로 청요직 진출을 시도했다. 자, 이거랑 굳이 관련이 있는 신분은 서얼과 중인이 되겠는데 굳이 여기선 조금 더 서얼이 좀 더 가깝다 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5번 조선 순조 때 궁방과 조선관서에 소속된 6만여 명이 해방되었다. 1801년에 공노비 해방이에요. 제가 보기에 어떻게든 선지를 맞추려고 조금 내용을 어거지로 좀 짜맞춘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아무튼 간에 1801년에 공노비 해방을 다룬 거기 때문에 이 선지는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48번 다음 세시풍속에 대한 탐구활동. 갑자기 심화편이 세시풍속을 안 내다가 엄청나게 많이 내는데 여러분들 세시풍속 솔직히 말할게요. 이거 공부 잘 안 나온다 잘 안 하시는데 여러분들 주목하면 좋은 게 뭐냐면 날짜라도 외우세요. 날짜. 이것만 제대로 외우셔도 문제 풉니다. 자, 이 문제 키워드는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는 중3일. 자, 진짜 중요한 힌트예요. 자, 이어서 이 중자는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여기 말한 중자는 중첩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3이 중첩된다고요. 3이 3월 3일 3월 3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3월 3일 다른 말로 하면은 봄이랑 관련된 거 찾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봄이니까 뭐 화전 그러니까 꽃으로 전도 만들어 먹고 나비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목하는 게 뭐냐면 이 세시풍속 유형을 좀 쉽게 공략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날짜에 해당되는지 이거를 잘 외우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칠성날의 전설 견우랑 직녀 관련된 건데 이거 7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주목하는 좋은 게 뭐냐면 자, 칠석이니까 7월 한식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4월이거든요. 이날에는 말 그대로 한식, 차가운 음식을 먹는 날인데 이건 조금 외우기 어려울 수 있지만 나머지가 진짜 쉬워요. 자, 삼진날, 이름에 3이 있네? 3월 정답이에요. 자, 4번 동진날. 자, 동진은 그나마 좀 알 것 같은데 이건 겨울이니까 12월이고 요건 이름에 5가 있네? 5월. 자, 지금 우리 공략한 것만 해도 칠석이니까 7월, 삼진날이니까 3월, 단오니까 5월, 이런 식으로만 외워도 벌써 3개 외워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세시풍속 좀 쉽게 공략하려면은 그 세시풍속이 언제 해당되는지만 외워도 문제 10초 안에 풉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상하게 접근하지 말고 일단 이것부터 빠르게 외우시면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공략할 수 있으니까 좀 이런 점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간에 한식은 차가운 음식 먹는 날이고 동지는 진짜 말 그대로 겨울, 그러니까 한 해에서 가장 그 밤이 긴 날로서 팥죽 먹는 날. 뭐 단어는 많죠. 뭐 창포물에 머리도 감고 수리 치떡도 먹고 임금의 부채도 사고 되게 많은 거 하는 날이에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어떤 거 즐기고 어떤 거 먹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더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9번 다음 지역에 또 사실로 옳은 것. 제가 지금까지 본 지역사 문제 중에서 이 정도면 탑3 안에 드는 정말 어려운 문제였는데 일단 제가 이 문제를 풀었다면 전 이렇게 주목했을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이 지역을 안 산다 치면은 사만시대부터 마한의 주요 지역 가운데 하나. 자, 일단 마한 우리가 예전에 고대철기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 자, 마한 진한 변화 있으면은 굳이 이렇게 나눈다면은 이렇게 그냥 대충 그릴게요. 지금은 뭐 굳이 정확히 따지면 이렇게 안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더 이상하네. 잠깐만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냥 대충 그리면은 자, 마하는 이쪽이고 진화 이쪽, 변화는 이쪽이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마한이랑 관련된 지역은 이것만 연상하더라도 일단 최소한 전라도 지역 근처인 거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문제에서 전라도란 게 나오는데 그러면 일단 전라도 지역이 근처인데 자, 이 전라도란 거는 전주 앞에 이거 나왔으니까 그러면 나주 이렇게 추렸으면 제일 베스트인데 어쨌든 광주 지역 근처, 전라도 광주 근처라는 걸 주목해서 풀 수 있었는데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문제 속에 생각보다 힌트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중요했던 거는 여러분들이 솔직히 제가 보기엔 이거를 주목했으면 정답을 맞추고 이거를 봤으면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 이 키워드 주목했는데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자, 1번 인조가 피신하여 청군과 항전했다. 자, 이거는 경기도 남한산성이니까 틀렸고요. 2번 유생 출신 유인석이 의병을 일으켰다. 이거 좀 어려운 선지인데 충청북도 제천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건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낚으려고 낸 선지 같고 3번 정문부가 왜군에 맞서 북관대첩을 이끌었다. 자, 이거는 의주 지역이에요. 의주 저기 위에 그 선조가 도망가신 북쪽. 그래서 관련이 아예 없고 자, 4번 김광재 등을 중심으로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거 대구 지역인데 제가 지금 별표 친 걸 주목한 이유가 뭐냐면 5번 왕건이 후백제를 배후에서 견제하기 위해서 차지했다. 사실 이것도 새로운 선지예요. 사실 공무원 한 것도 아니면 이게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는데 뭐냐면 이게 903년에 나주 점령이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주목했다면 이걸 찍어서 이렇게 연계를 할 수도 있었는데 만약에 내가 그게 안 됐다면은 저라면 이렇게 문제 풀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자, 후백제를 배후에서 견제한다. 그러니까 후백제 근처에 견제를 한다는데 자, 여기 말한 이 후백제는 그 건국 지역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알겠지만 완산주에 세웠어요. 근데 이 완산주는 지금의 전주 지역이에요. 전주 지역. 그러니까 전주 지역이니까 여기랑 되게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기 전주랑 힌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주 지역, 그러니까 이 후백제를 근처에서 견제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나주를 먹어가지고 여기는 이 전주 지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여기를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주인 거 모르더라도 이 전주에 있는 후백제를 견제하기 위한 근처 지역인가? 이렇게 조금 더 유출했던지
이 격전지랑 키워드를 조금 연계했다면 그걸 바탕으로 조금 유추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물론 쉽지는 않았다만 굳이 문제를 푼다면 저는 이렇게 풀었을 것 같다는 예시 정도는 제시드립니다. 근데 이 문제 정말 어려웠으니까 틀렸더라도 너무 좌절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50번 가섬에 대한 설명. 자, 이 문제는 그나마 쉬워요. 자, 일단 이 문제는 좀 사료가 원래 이게 지금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사료긴 한데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제주도, 울릉도, 그리고 여기가 우리나라 섬 표시됐고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섬, 이게 중요한 힌트야. 이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이게 좀 표시된 것만 봐더라도 일단 독도를 낸 거인 건 알겠는데, 만약 이거 다 추론이 안 된다, 선지가 딱 추진이 됩니다. 왜? 옳지 않은 거니까. 1번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우리 영토임을 주장했다. 조선 숙종 시기에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 주장한 대표적인 어부죠. 맞고요. 2번 영국군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불법 점령한 건 거문도죠. 거문도가 왜 동쪽에 있어요? 거문도는 남쪽에 있죠. 틀렸습니다. 3번 러해 전쟁 때 일본이 불법으로 자국 영토로 편입한 것. 자, 당시에 러해 전쟁 시기에 시마네형 고시란 걸 발표하면서 당시에 강제로 일본 영토를 편입했습니다. 맞고요. 4번 대한제국이 칙령을 통해서 울릉군수가 관할을 정했다. 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가지고 당시에 이 우리나라 영토로 재확인한 게 이거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고. 자, 5번 1877년 태종관 문서에서 일본과는 무관한 지역임이 명시되었다. 이거 새로운 선지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드리기가 좀 고민되지만, 자, 태종관 문서라는 거는 일본과 관련된 거거든요. 일본의 기구에서 만든 건데, 일본에서 만든 문서 중에서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고 주장한 게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 가볍게 한번 보세요. 뭐냐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운주시청학기랑 삼국접양지도랑 그리고 여기 적혀있는 태종관 문서 세 가지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 근거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일본이 만든 그런 문서 중에서도 일본도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인 걸 인정한 문서 같은 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게 운주시청학기랑 삼국접양지도랑 그리고 일본이 만든 태종관 문서,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 이것까지 굳이 낼까라는 생각은 좀 들지만, 어쨌든 나왔으니까 이런 것도 있다는 것만 가볍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2번만 거문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58회 해서 마치겠습니다. 58회가 좀 많이 어려웠을 텐데 59회는 이거보다 좀 쉽게 나올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해설 보시냐 고생하셨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